한혜라의 휴대폰이 울린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긴 뒤였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숫자였지만 한혜라는 받기 전부터 이미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진태석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스피커폰을 눌렀다. 진태석의 목소리는 오래된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30분 안에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풀어. 안 그러면 진세미하고 주한을 둘 다 다시는 못 봐. 한혜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목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라와 숨이 막혔다.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손끝은 이상하게 떨렸다. 이 남자는 늘 그랬다. 사람을 살리는 척하면서 결국 붙잡는 방법을 더 잘 아는 남자였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법을. 한혜라 옆에 있던 차정원이 한혜라의 팔을 움켜쥐었다. 차정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제가 반드시 진세미 씨랑 주하늘 씨 둘 다 데려올게요. 차정원의 눈동자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박혀 있었다. 그 남자는 늘 차정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 대가를 요구해왔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듯했다. 진태석은 3조 원이 걸린 스위스 계좌를 잃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에게 더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투자 실패로 금고가 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가족이 무너졌다. 진태석은 벼랑 끝이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은 법이나 체면 같은 건 지키지 않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믿는 건 오직 한혜라가 약하다는 사실 하나였다. 그때 한혜라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낯선 번호, 발신자 이름은 단 2글자였다. 민정. 한혜라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윤비서의 본명 윤민정. 25년 동안 한혜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여자. 진태석의 끈끈한 앞잡이로 드러나 한순간에 신뢰를 잃었던 여자. 한혜라는 문자창을 열었다. 내용은 더 기괴했다. 폐공장 주소 경호원 배치, 비상구 위치, 지하 전기실 경로. 지나치게 정확했다. 누군가 현장을 직접 보고 외우지 않으면 적을 수 없을 만큼 세세했다. 한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차정원에게 내밀었다. 차정원의 눈이 문장들을 훑어가며 커졌다. 민정이면 윤비서님 맞죠? 한혜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민정이 왜 이런 정보를 보내는지 지금도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낚시 수준이 아니었다. 함정이라면 더 단순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역으로 진짜 구출이 가능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한혜라는 자신의 머릿속이 냉정하게 계산하는 걸 느꼈다. 진태석에게 붙잡혀 산 25년의 감각. 그 감각이 지금 한혜라를 살리고 있었다. 차정원은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차정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어머니, 황 실장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회장님 쪽에 끌려간 것 같아요. 한혜라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황 실장까지 차출했다면 진태석은 오늘 일을 오래 준비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진태석은 더 극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진태석은 이미 경제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벼랑에 선 남자였다. 고발과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무기인 사람을 꺼내들었다. 차정원이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다. 어머니, 공난숙 회장님한테 알려야 해요. 주하늘 씨가 거기 잡혀 있으니까요. 한혜라는 공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었지만 공난숙은 단번에 받았다. 한혜라가 상황을 말하자 공난숙의 호흡이 잠깐 끊겼다가 터져나왔다. 진태석이 미쳤어. 주하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면 내가 그 인간을 불태워버릴 거야. 공난숙은 냉정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혜라가 알고 있는 공난숙은 아들을 잃을까봐 무너지는 여자였다. 주하늘은 단지 공난숙의 아들이 아니었다. 공난숙이 투자 실패로 회사가 흔들릴 때도 이혼 후 세상 모든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질 때도 곁에 남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장소가 문제야. 한혜라가 말했다. 어디에 가둬뒀는지 모르겠어. 황 실장도 연락이 안 돼. 공난숙이 날카롭게 물었다. 구 실장한테 시켜. 진태석 차량 GPS라도 추적하면 뭐라도 나올 거야. 진세미는 한혜라의 딸이었다. 주하늘은 차정원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한혜라는 순간적으로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진태석은 이 상황을 설계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구도를 만들었다. 한혜라가 누구를 먼저 구하려고 하든 한혜라는 죄책감 속에서 무너질 거라는 계산. 진태석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공란숙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구 실장이 GPS 추적에 성공했고 인천 쪽 폐공장이라는 정보를 보내왔다. 한혜라가 윤민정에게 받은 주소와 대조하자 같은 장소였다. 정보가 맞아. 한혜라가 중얼거렸다. 황 실장도 확인해줬어. 차정원은 여전히 윤민정의 의도를 의심했다. 윤 비서님이 왜 회장님 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한혜라의 머릿속에서 25년이 되감겼다. 윤민정이 처음 한혜라의 비서로 온 날. 한혜라는 그때 윤민정이 진태석이 보낸 감시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민정을 소개해준 사람은 진태석이 아니었다. 김수석 측 어르신이었다. 정재계의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비자금과 로비의 흐름을 쥐고 있는 거물.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답답해졌다. 차정원이 숨을 들이켰다. 어르신이 윤 비서님을 어머니 곁에 심었다는 거예요? 한혜라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땐 몰랐지. 어르신이 진태석에게 비자금을 맡기면서 나를 통해 진태석을 감시하려 했던 거야. 민정이는 그 안전장치였어. 퍼즐이 맞물렸다. 윤민정이 진태석에게 한혜라의 동선을 보고했던 일, 25년 전 교통사고가 자작극이었다고 거짓 증언했던 일. 전부 진태석의 충복이어서가 아니라 어르신과의 조율 아래에서 진태석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중생활이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정체가 아니었다. 지금 중요한 건 진세미와 주하늘이었다. 한혜라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간다. 차정원이 한혜라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눈을 똑바로 봤다. 한혜라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한혜라는 너무 오래 두려움 속에서 살아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눈앞에 나타나면 판단이 흔들린다. 그 약점을 이용해야 했다. 한혜라는 그렇게 말했고 차정원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차정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현장 근처에서 대기할게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요. 한혜라와 차정원은 차 안에서 폐공장으로 향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한혜라의 머릿속은 너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진세미, 주하늘, 공란숙, 황 실장, 윤민정, 그리고 김수석. 한혜라는 그 모든 이름을 되뇌었다. 이 이름들이 하나로 엮인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모두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출생 때문인지. 한혜라는 오래전부터 진세미의 출생을 둘러싼 소문을 알고 있었다. 진세미가 진태석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한혜라는 그 소문을 악이라고 치부해왔다. 그러나 진태석이 진세미를 인질로 삼는 방식은 이상할 만큼 집요했다. 마치 진세미가 단지 딸이 아니라 증거인 것처럼. 진세미는 한혜라의 딸이면서 동시에 진태석의 제국을 무너뜨릴 열쇠였다. 폐공장 근처에 도착하자 한혜라는 차에서 내렸다. 차정원이 외투 소매를 붙잡았다. 어머니, 15분이에요. 15분 안에 끝내야 해요. 한혜라는 얕게 미소 지었다. 충분해. 한혜라는 걸었다. 냉정하고 단단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미끼로 던질 줄 아는 한혜라. 안에서 진태석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마치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눈은 보통 흔들리는데 진태석의 눈은 이상하게도 기대로 반짝였다. 한혜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눈이었다. 역시 왔어. 진태석이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진세미한테 약하지. 한혜라는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진세미랑 주하늘 어디 있어? 먼저 보여줘. 진태석이 고개를 저었다. 순서가 틀렸어. 비밀번호 먼저. 한혜라는 진태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5년 동안 진태석이 한혜라에게 가장 자주 던진 말은 내가 날 버릴 수 있겠어? 였다.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진태석 자신이 한혜라에게 매달리는 방식이었다. 진태석은 돈을 잃어도 권력을 잃어도 체면을 잃어도 버텼다. 그런데 한혜라를 잃는 건 견디지 못했다.
한혜라는 그 지점을 찔러야 했다. 거짓말하지 마. 한혜라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비밀번호가 아니야. 나야. 진태석의 얼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분노가 아니라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다. 진태석은 한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마른 웃음을 흘렸다. 이제 와서 내가 날 안다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알아. 한혜라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훔쳐서라도 나를 갖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도 사람을 잡았어. 진샘이, 주하늘. 그 둘이 아니면 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진태석은 한혜라의 말에 휘청했다. 한혜라가 그를 밀어붙이자 진태석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한혜라는 확신했다. 지금이다. 진태석의 시선이 오직 한혜라에게 고정된 순간. 그 순간을 윤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다. 정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어둠이 밀려들었고 진태석은 본능적으로 한혜라의 팔을 움켜쥐었다. 진태석의 소나기는 여전히 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 한혜라가 그 손을 뿌리쳤다. 25년 동안 나를 가두고 아이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놓고 아직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둠 속에서 진태석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한혜라를 방패처럼 앞에 세우려 했다. 그러나 한혜라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한혜라가 앞으로 걸었다. 진태석에게서 멀어지는 걸음. 그 걸음은 사슬을 끊는 느낌이었다. 그 사이 다른 곳에서는 더 잔혹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민정은 지하 전기실에서 마지막 차단기를 내릴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다. 윤민정은 25년 동안 늘 같은 표정으로 살았다. 누군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표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 그런데 그날 밤 윤민정의 가슴은 그 표정을 버티기 힘들 만큼 요동쳤다. 한혜라가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윤민정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움직였다. 한혜라를 위해. 그러나 윤민정이 배치도에 빠뜨린 네 번째 경호원이 있었다. 그 경호원은 윤민정을 알아봤고 차단기 내려간 걸 보자 목소리가 변했다. 윤 과장님, 이거 당신이 내린 겁니까? 윤민정은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즉시 알았다. 경호원의 손이 허리춤으로 움직였고 칼이 번쩍였다. 윤민정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윤민정의 몸은 25년 동안 위험을 대비하는 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상대는 젊고 힘이 셌다. 칼날이 윤민정의 왼쪽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을 때 윤민정은 비명을 삼켰다. 소리를 내면 모든 게 끝난다. 한혜라가 죽을 수도 있다. 윤민정은 고통을 참고 상대의 손목을 비틀었다. 칼이 떨어졌다. 윤민정은 경호원의 목을 조여 의식을 끊었다. 윤민정은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다. 양복이 붉게 젖어갔다. 시야는 좁아졌다. 그런데도 윤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윤민정은 한혜라가 살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움직였다. 그 이유가 윤민정의 발걸음을 끌고 갔다. 그 사이 특수부대가 진입했고 진세미와 주하늘은 가까스로 구출됐다. 진세미는 무릎을 꿇고 숨을 떨며 울었다. 주하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주하늘은 자신을 묶어둔 줄을 끊으며 진태석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 얼굴 뒤에 숨은 다른 얼굴까지 떠올렸다. 공란숙이었다. 어머니 공란숙이 평생 막아온 금전 갈등의 그림자. 실패한 투자. 그리고 그 실패를 덮기 위해 서로에게 씌운 죄. 그 죄가 결국 오늘 밤까지 이어졌다. 주하늘은 자신이 단지 인질이 아니라 두 거물의 부채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속이 뒤집혔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차정원도 마찬가지였다. 차정원은 주하늘이 무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진태석이 체포되는 것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다. 실제로 진태석은 수갑을 찬 채로도 끝까지 질문을 던졌다. 헤라,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진태석은 윤민정이 배신했다는 사실보다 그 배신이 누군가의 판이었다는 사실에 더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이 왕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였다는 굴욕.
진태석은 그 굴욕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였다.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진태석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고발로 줄줄이 드러났고 투자 실패로 끌어다 쓴 자금의 흐름도 공개됐다. 진태석의 불륜 상대였던 강미란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렸고 그 불륜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자금 세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한혜라는 그 뉴스를 보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피로가 먼저 몰려오는 걸 느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다. 그런데도 진태석은 끝까지 한혜라의 삶을 더럽혔다. 윤민정은 어깨 수술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나왔다. 그 말이 한혜라의 가슴을 찢었다. 한혜라는 윤민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윤민정은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한혜라에게 물었다. 부회장님 무사하셨습니까? 그 말은 윤민정이 25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지켜온 형식이었다. 그런 윤민정에게 임무 종료가 통보됐다. 더는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 떠나라. 윤민정은 그 통보를 받는 순간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를 느꼈다. 윤민정의 하루는 25년 동안 한혜라로 채워져 있었다. 한혜라의 회의 일정, 이동 경로, 식사 시간. 그것이 사라지면 윤민정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윤민정은 자신이 윤민정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다. 한혜라는 윤민정이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다. 한혜라는 윤민정에게 스카프를 내밀었다. 윤민정이 좋아하던 파란색. 한혜라는 스스로도 놀랐다. 자신이 윤민정의 좋아하는 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혜라는 25년 동안 윤민정을 의심했고 거리를 두었고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윤민정은 그 모든 거리 속에서도 한혜라의 취향을 기억해왔다. 한혜라는 이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았다. 사랑이 아니라도 애정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지키는 방식에는 마음이 스며든다. 한혜라는 윤민정에게 물었다. 민정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윤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임무가 끝났으니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한혜라는 윤민정의 말 속에서 윤민정이 그 맞음 때문에 평생을 묶여 살아왔음을 느꼈다. 윤민정에게 맞다는 건 곧 살아남는 법이었다. 감정을 숨기는 게 맞고 떠나는 게 맞고 기대지 않는 게 맞다. 윤민정은 그 규칙으로 25년을 버텼다. 비서로 돌아오라는 게 아니야. 임무로 내 곁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야.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에는 이유가 있었다. 한혜라는 누군가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은 약점이었고 진태석은 그 약점을 늘 이용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필요했다. 민정아, 벗으로 돌아와. 25년 동안 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이제 알았어. 윤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윤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회장님, 저는 부회장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한 번도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혜라는 윤민정을 안았다. 그 순간 한혜라는 깨달았다. 진태석이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있었다. 한혜라가 진태석에게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온 것. 바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 한혜라는 그 마음을 윤민정에게 건넸다. 그리고 그 건넸이 앞으로 더 큰 전쟁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도 함께 느꼈다. 왜냐하면 진태석이 체포된 다음 날부터 한혜라의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혜라의 회사 계좌로 거액의 송금이 시도됐다가 중단되었고 누군가는 한혜라의 이름으로 투자 계약서를 만들어 유통시켰다. 한혜라가 새로운 펀드에 참여했다는 거짓말이 정재계에 퍼졌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혜라를 사기의 얼굴로 만들고 있었다. 한혜라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진태석의 전 부인이라는 꼬리표로 한혜라를 의심했다. 한혜라는 분노보다 먼저 숨이 막혔다. 다시 시작되는 방식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진태석이 한혜라를 흔들 때 쓰던 방식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정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김수석 측 어르신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다. 그는 차정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속에는 낡은 출생 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차정원은 종이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종이에는 진세미의 이름이 있었고 어머니란에는 한혜라가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순. 한혜라가 버린 이름. 차정원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폭발하듯 터졌다. 한혜라가 왜 영순을 버렸는지, 진태석이 왜 진세미를 따르면서도 증거처럼 취급했는지, 그리고 왜 김수석 측 어르신이 윤민정을 한혜라 곁에 심었는지. 남자는 차정원에게 낮게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건 회복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리고 정리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차정원은 머릿속으로 한혜라를 떠올렸다. 한혜라가 이제 겨우 숨을 돌리는 순간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걸 차정원은 직감했다. 차정원은 봉투를 들고 병실로 향했다. 윤민정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윤민정은 어르신의 사람으로 시작한 여자였고 어르신의 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차정원은 발을 멈췄다. 안에서 윤민정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윤민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차정원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네,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이번엔 조건이 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을 건드리면 저는 더는 어르신 편에 서지 않습니다. 차정원의 심장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윤민정은 이미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단계는 진태석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더 큰 판일지도 모른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차정원은 선택해야 했다. 봉투 속 출생의 비밀이 한혜라를 살릴 수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때 한혜라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떴다. 진태석. 체포된 남자가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는지 한혜라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 불가능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한혜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진태석이 웃었다. 이번엔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소름이 돋는 웃음이었다. 한혜, 넌 아직도 모르지? 진세미가 누구 딸인지 진짜로 알고 싶어. 한혜라는 숨이 멎는 듯했고 차정원은 병실 문 앞에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다. 윤민정의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이제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진태석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밤 내가 가장 믿는 사람한테서 제일 큰 거짓말이 터질 거야. 한혜라는 전화를 쥔 채로 굳었다. 차정원은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윤민정이 지금 누구의 편인지, 어르신의 판은 어디까지인지, 진세미의 출생 비밀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질 듯 몰려왔다. 한혜라가 입술을 열었다. 진태석 당신,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